여러분에게 고등문법 강의를 하게 된 최정아 강사입니다. 저는 주로 목동과 대치동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강의를 해서요. 출제 경향이라든가 뭐가 중요한지를 선생님이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 심혈을 기울여서 축적된 그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건 가정법이거든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가정법을 배울 건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가정법 안 좋아했어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정법을 많이 어려워들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가정법을 되게 쉽게 알려줄게요. 가정법은 한 개만 기억하면 진짜 쉬워요. 뭐냐? 알려드릴게요. 가정법은 동사만 과거로 쓰세요. 비밀이에요. 동사만 과거로 쓰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들어가겠어요. 가정법 일단 제목을 써볼게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짜로 가정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키가 컸으면, 내가 백만장자라면,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거꾸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비법은 뭐라고요? 네, 동사만 과거로 쓰면 되더라.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현재를 먼저 볼게요. 직설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평이하게 if you save your money, 돈을 저금하면 you may be able to pay for what you want to buy. 너가 사고 싶은 거에 대한 돈을 지불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냥 너가 뭐 하면 뭐, 비 오면 우산 가져가, 뭐 이 정도예요. 배고프면 밥 먹어라. 이렇게 평이하게 얘기하는데 단 하나 기억할 거는 옆에 쓰세요. if 부사절에는 will을 못 쓴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if 부사절에는 will을 쓰지 못한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 외에는 다른 시험 문제 별거 없고요. if it rains, 비가 오면 we'll stay at home, 집에 있을 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if it will rain이라고 쓰지 마세요. if it will rain. 그러니까 if가 만일이라는 말로 쓸 때요. if it will rain 이렇게 해서 쓰면 안 된다. 즉 if 부사절에는 will을 쓰지 마시고 반드시 현재로 써라. 그거 하나만 포인트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거 외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건 고등문법에서 이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이 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신에서도 영작으로 많이 나오지만 수능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가정법이니까 꼭 잘 이해를 하세요. 비법은 뭐다? 동사만 과거로 써라. 그거 하나만 가정법에서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큰 수학입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볼게요. I'd be glad if 동그라미 치세요. He won the contest 그랬어요. 해석은 그가 컨테스트에서 이기면 나는 기쁘겠다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이 동사 부분만 줄을 쳤는데 다 뭘로 돼 있어요? 네, 과거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볼게요. 주로 if 처음에 분석할 때 if가 앞에 오니까 뒤로 와도 상관은 없어요. if에다가 주어 쓰시고요. 그다음에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세요. 과거형 동사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이제 부수적인 거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를 쓰느냐? 주어 쓰시고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요. 조동사의 과거. 귀결절에는 조동사 과거형 4개가 있죠. 뭐죠? would, should, could, might 4개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would가 주로 많이 오죠. 4개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당연히 이제 원형이 오겠죠. 주로 원형이 조동사 과거니까요. 그래서 뭐만 기억하느냐? if절에는 과거형 동사를 쓰세요. 귀결절에는 조동사 과거형의 원형을 쓰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든지 가정법 운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건 비동사는 워만 쓰는 게 원칙이죠. 워만. 물론 토익 같은 데서 현재 미국 영어에서 was도 인정되지만 아직까지 학교 영어는 were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공식이고요. 그럼 이 공식에 맞춰서 우리 영작을 하나 해볼게요. 내가 만약 별장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을 초대할 텐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if에다가 if I 과거 동사 쓰랬으니까 뭐예요? had 별장이 뭘까요? 빌라 초대할 텐데 I would invite you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동사가 다 과거형으로 동사 과거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 쓰고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내가 남자라면 이렇게 내가 남자라면 군인이 되겠다 한번 써볼게요. if I 그 다음에 동사 과거형을 쓰는데 뭐를 쓰라고 그랬죠? were a man I would be a soldier 군인이 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예문을 같이 보면서 또 볼게요. If I had a car죠. 차가 있다면 I could pick you up. 너를 태워올 텐데. 그래서 had와 could를 각각 동사가 과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if I were your boss. 내가 너의 사장이라면 I would give you a raise. 너를 월급 인상을 해줄 텐데. 이렇게 됐어요. were와 would에 보시고요.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I would take his offer.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텐데. 동사가 다 과거로 돼 있어요. If I had 2 weeks off, 2주만 쉰다면 off, 쉬는 거죠. I could go to Europe, 유럽에 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동사가 다 각각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정리되나요? 동사만 과거로 쓰되 if 절에는 비동사 or 아니면 그냥 동사 과거, 그 다음 귀결절 뒤에 오는 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의 원형을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간단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예문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직설법이에요. As I don't know her address, 그녀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I can write her a letter. 그녀한테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정법으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해요? 동사만 과거로 쓰고 반대로 말하니까 안다면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긍정으로 바꾸세요. If I, 답이 뭐예요? 네, knew her address가 되겠습니다. If I knew her address, I would, could 다 괜찮습니다. If I knew, know의 과거, her address, I could write her a letter. 굉장히 쉬워요. 동사만 과거로 쓰시면 답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예요. 자, 영작하세요. 내가 과학자가 된다면 집안 잡무를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 텐데. 그렇죠? 만들어 보세요. 만약 내가 과학자가 된다면 if I 되다가 뭐죠? become의 과거를 쓰세요. became a scientist 뭐 할 것이냐? 귀결절. I 만들 건데 would make a robot이라고 하나요? 그다음 청소하는 cleaning, doing 집안 잡무를 뭐라고 해요? All the chores in the house. 이렇게 영작하시면 되고 포인트는 뭐예요? 네, 동사만 과거로 썼나 보시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가정법이 문법 중에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동사만 과거로 쓰면 되잖아요. 저는 정말 제일 쉬워졌어요. 저한테 가정법 배운 친구들도 진짜 쉽다. 동사만 과거로 쓰면 되는데 그걸 몰랐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놀이 되게 쉽게 배웠어요. 도움이 됐나 모르겠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여러분, 현재 사실의 반대를 동사를 과거로 해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사실의 반대는 동사를 어떻게 쓰면 돼요? 그렇죠. 과거보다 하나 더 과거인 had pp, 완료형을 쓰면 돼요. 완료형 had pp를 이용하세요. 자, 영어에서는 현재, 과거, 그 다음에 더 대과거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큰 과거, 할아버지 과거를 뭐라고 하냐면 had pp, 완료형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현재와 반대는 동사를 과거로 해서 우리 이렇게 쉽게 배웠어요. 자, 이번엔 과거 사실 반대는 어떻게 쓰느냐?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즉 과거 완료는 had pp형이죠. had pp. 동사에 있어서 제일 옛날 시제인 거예요. had pp. 이거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공식화 시키면은 if에다가 주어 쓰시고 그다음에 had pp 쓰세요. had pp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귀결절은 뭐를 쓰느냐? 주어에다가 역시 조동사 과거는 빼면 안 돼요. 조동사 과거에다가 자, 이번에도 역시 완료형을 써야 되니까 have pp 쓰세요. have pp. 여기 had 쓰면 안 돼요. 친구들이 이거 had 많이 써서 틀려요. 절대 have를 쓰세요. 역시 would, could, should, might 4개죠. 주로 would, could가 많이 와요. 이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have pp를 쓰세요. have, had가 아닙니다. 자, had pp, 조동사 과거형의 have pp. 아시겠어요? 자, 이 뼈대대로 그대로 우리 또 적용해서 배웁시다. 예문을 볼게요. If she had studied harder, 좀 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She could have passed the exam.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좀 후회스러운 일이 많겠죠? 어렸을 때 못한 거, 과거에 못한 거요. If it had rained yesterday. 어제 비가 왔었더라면 we would have stayed at home. 집에 있었을 텐데. 자, 선생님이 다 동사 부분을 줄을 쳐놨어요. 자, 앞에는 다 had pp, 그 다음 두 동사 과거형에 have pp 다 이렇게 돼 있어요. If I had known the fact,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I would have done differently. 좀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이렇게 되죠? If I had been rich, 부자였었더라면 I could have bought the nice house. 그 멋진 집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다 못 산 거고 다 못한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살짝 선생님이 또 하나의 비법을 알려줄게요. 앞에 if절을 가로에다 싹 집어넣어서 없애보세요. 가로에다 싹 집어넣으면 뒷부분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she could have passed the exam, we would have stayed at home, I would have done differently 이렇게 나오죠? 사실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뒷문장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뒷문장만. 이거 다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그 문법 중에 should have pp, must have pp 이런 거 있잖아요. should have pp, must have pp 이것도 전부 다 가정법 귀결절, 즉 if절이 생략된 귀결절이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ight have pp나 could have pp 전부 이거 많이 있죠. could have pp 해석은 어떻게 되죠? 이 두 개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뭐뭐 했어야 했는데 후회나 비난이에요. 했어야 했는데,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해석은 후회나 비난. 세차를 했는데 비가 왔어요. I shouldn't have washed the car 이렇게 쓸 수 있죠. 선물을 막 비싼 걸 줘. You shouldn't have done it.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I should have made it. 만들어놨어야 하는데 그래서 후회나 비난 같은 게 많고요. You shouldn't have 뭐 seen it. 그걸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must have pp 해석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이거 긴장하고 해석을 자기가 맞췄는지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거밖에 안 돼요. 혹시라도 뭐뭐 해야 된다 했을 때는 고치세요. 절대 must가 have pp랑 쓸 때는 의무의 뜻은 전혀 없고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돼요. 중요해요. 이 두 개의 의미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면 둘 중에 어느 게 맞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되게 중요한 고등문법에서는 진짜 중요한 얘기고요.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아침에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길이 막 진척진척 그러면 어젯밤에 비가 왔으면 틀림없다. 만들어 보세요. It must have rained last night.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 구분하고 might have pp는 그랬을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랬을는지도 모른다. 약간 추측이니까요. could have pp는 자 맞춰보세요. I could have met him. 그를 만날 수도 있었는데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난 거죠. 그렇죠. could have pp는 그랬을 수도 있었는데 못한 거예요. 그 뜻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 동사만 한켠 과거로 써라. 즉 had pp형을 써라. if의 주어에 뭐라고요? had pp. 그 다음에 주어의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이렇게 해서 문형을 만들으시면 돼요. 영작으로 잘 나오니까 그 공식화시켜서 딱 외우면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로 다시 확인을 해보죠. 문제. As he didn't have the chance, he didn't go abroad. 그는 기회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 안 갔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죠, 과거에. 자, 그러면 기회가 있었더라면 해외에 갔을 텐데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같이 여러분 해보세요. if로 시작해서 공식대로 쓰면 되겠어요. 자, if 쓰고 주어 he. 그럼 had pp를 써야 되는데요. had pp 써야 되는데 가지다 pp가 뭐죠? had. 괜찮아요? 왜 had가 두 개예요? 지금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랬고 지금도 애들이 질문하는데 had pp 가지고 있다가 pp로 온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If we had the chance 그 다음에 해외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he 조동사 과거 have pp could have gone abroad 이렇게 됐어요. 맞았나요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좀 가정법 진짜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had pp 그 다음 조동사 과거에 have pp 딱 이것만 그대로 맞추면 아주 쉬운 영작이 되겠어요. 네, 좋아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녀가 바쁘지 않았다면 그 파티에 왔을 텐데 영작해 보세요. 그녀가 바쁘지 않았다면. 자, 그럼 if 쓰고 그녀가 she
had pp를 써야 되잖아요. had 부정이니까 not 바쁘다가 busy인데 형용사니까 비동사 있어야 되잖아요. 비동사 had not been busy. 바쁘지 않았더라면 파티에 왔을 텐데. She could have come to the party. 맞았나요, 여러분? 자, had pp 주동사의 과거에 have pp. 어때요? 좀 쉬운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네, 쉽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했고요.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혼합이에요. 이번에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혼합 가정문이 사실은 수능에 제일 잘 나와요. 혼합 가정문이. 옛날에 그랬으면 지금 나는 좋을 텐데, 옛날에 안 했으면 지금 좋을 텐데, 그래서 옛날 일과 지금 일을 섞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배워볼게요. If I had prepared for the test, 내가 그 시험을 준비했었더라면 I could answer most of the question.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옛날 일과 지금 일이 섞인 거예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대로 if 주어에 had pp 쓰시고, 그 다음 귀결절은 가정법 과거대로 그냥 조동사 과거의 원형을 쓰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옛날 일과 지금 일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문, if I had taken my mother's advice, 엄마의 충고를 받아들였었더라면, had taken이죠. I would not be in trouble. 지금 트러블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섞인 거고요. If I had slept enough last night, 지난밤에 충분히 잤었더라면 I would not be sleepy now. 지금 졸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게 고등문법에서는 혼합가정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작해 보세요. 그때 그가 나를 안 도와주었더라면 나는 지금 어려움에 빠졌을 텐데. 해봅시다. If he had pp, had not helped me. 그때가 뭐예요? then. 지금 I would be in trouble now.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대로 had pp 쓰시고요. 그 다음 조동사 과거의 원형을 쓴.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거는 가정법 과거죠. 이해되세요? 친절하게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참 고맙죠. 시간이 주어지면 되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진짜 가정법에서 중요한 거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와 혼합 가정문.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고 빈출이고 시험이에요. 이건 정확히 알으시고, 이제 가정법 미래는 약간 그 중요도는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미래는 옆에다 쓰세요. 거의 불가능하거나 100% 불가능. 거의 불가능하거나 100%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법 미래는 뭐 해가 서쪽에서 뜨면 지구가 반쪽이 나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뭐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두 개로 나눠요. 가정법 미래 일단 제목 써놓고 두 개로 나눠서 뭐라고 했죠? 잠깐 거의 불가능 아니면 100% 불가능.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if에다가 주어를 쓰시고 거의 불가능한 거는 should를 써요. should. 그래서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혹시라도 이렇게 해요. 혹시라도. 그럼 당연히 이제 원형이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 쓰시고 조동사는요 상관없어요. 조동사 현재를 써도 되고 or 과거를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will을 써도 되고 would를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거예요. 하나예요. 가정법 미래. 혹시라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문을 하나 들어보면 오늘 날씨 맑고요. 내일도 맑을 것 같고 일기예보도 비 안 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소풍을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일 비가 오면 강당에 모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비가 오면은 그냥 우리는 취소하겠다 이런 말 있을 때 if it should rain tomorrow 이렇게 돼요. If it should rain tomorrow, we will cancel the meeting.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익에서 이게 되게 잘 나오는데 그 무역서신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시면 컨택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If you should have any problems, contact us 이렇게 해서 꼭 나와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요. 혹시 여러분 아는지 모르는 if가 생략되면 이게 바뀌거든요. Should it rain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토익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토익 독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형 형태고요. 학교 문법에서는, 우리 고교 학교 문법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비중이 있진 않아요. 자, 그럼 예문을 보세요.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 you can call us anytime. 네, 있죠. 굉장히 토익형, 무역 서신에서 나오는 문장이고. If it should rain tomorrow, we'll cancel the field trip. 그 야외 탐험을 취소할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거의 100% 불가능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were to를 써요. were to를. were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주어를 쓰시고, 여기에는 반드시 조동사 과거 써야 돼요. 조동사 현재 안 돼요. 조동사 과거, 즉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would, should, could, might. 근데 이것도 너무 고어체예요. 요즘에 첨단 과학 시대에 뭐 100% 불가능한 일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what 문형을 쓰면 약간 좀 고리타분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뭐 옛날 유행가 가사에 뭐 세상이 반쪽이나도 내 마음은 안 변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f the world were to 뭐 break into 뭐 two, I would not change my mind 이렇게 만질 수가 있는 건데 그 빈출은 아니에요. 우리 고교 문법에서 중요하게 여기진 않은데 있다라는 건 알으셔야죠. 그래서 예문을 볼게요. If I were to be born again,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I'd be an artist, 예술가가 될 것이다.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 해도 I do not change my mind,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 구어체라고 쓰시면 돼요. 비중은 좀 낮고요. 그 다음에 기타 주의할 가정법을 볼게요. Without, 뭐뭐가 없다면, water and air, 물과 공기가 없다면 we could not survive, 살 수 없을 텐데, without이 뭐뭐가 없다면인데 but for, if it were not for, if there were not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게 조금 그런데 원래 if it were not, if it으로 시작하면 if it were not for잖아요. there로 시작하면 for가 없죠. there가 있습니다니까. 뭐 if there were not.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지 마세요. 이걸 헷갈려서 어떤 for를 써가지고 틀릴 수가 있거든요. 네, 외우셔야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 Without, but for, if it were not for, if there were not. 네, 같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그런데 뒤에 we could not survive니까 could not 볼 때 가정법 과거입니까? 과거 완료입니까? we could not survive잖아요. 과거예요, 과거 완료. 카메라 언니한테 물어봐야겠다. 집중하고 들었는지. 대답을 못하시네. 아이, 집중하고 들으셔야죠. 자, 여러분 여기, 자, 여러분들 맞추셔야 돼요. 뒷문 앞에는 동사가 없잖아요. without, were and are니까. 근데 뒤에는 could not survive예요. 조동사 과거의 원형이 오면 가정법 과거입니까? 과거 완료입니까? 그렇죠. 맞췄어요. 지금 막 열받으려고 했었어요. 과거 맞아요. 과거고요. 그걸 왜 물어보냐면 밑에 문장 보세요. Without his help, I might have failed잖아요. might have failed면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without만 갖고서는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알 수가 없는데 뒤에 might have failed면 가정법 과거 완료다고요. 이것도 동의어로 바꿀 때 but for는 괜찮지만 if it had not been for가 되는 이유를 아셔야죠. 아까는 if it were not for였잖아요. 가정법 과거니까.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f it had not been for라고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돼요. 뒷자를 보고서 그걸 판단을 하셔서 이거를 if절을 바꾸라 했을 때 이게 if it were not for인지 if it had not been for인지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응? 뭘 보고? 뒷자를 보고서 아셔야 된다고요. if there had not been 이렇게요. 아시겠죠? 계속 물어볼 테니까 집중하고 들으세요. 자, to see him, 그를 보면 you would think he's an American. 자, would에 일단 줄 치세요. would 줄 치고, 이것도 가정법이구나.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독해를 하는데 현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would, could 막 나오잖아요. 다 가정법에서 나온 거예요. if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현재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would, could가 나오느냐? 다 가정법 뉘앙스를 품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가정법은 무조건 동사만 과거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I will kill him 그랬어요. I will kill him 그걸 진짜 죽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I could kill him 그랬어요. I could kill him이요. 그럼 그를 옛날에 죽였다는 게 아니라 지금 죽일 수도 있는데 못 죽이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돈 좀 빌려달라. 야 100만 원만 꿔줘 그랬어. 근데 오케이 I'll lend you 그걸 빌려주는 거예요. I would lend you 그랬어요. 빌려줄 텐데 여기가 있으면 if절이 생략된 거죠. If I had that money 이런 뜻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현재 얘기를 하는데도 갑자기 would, could 등이 나오는 거는 전부 가정법 출신이다. 우리 정중하게 얘기할 때 could you do me a favor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could냐? 앞에
if it were possible 이런 게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I'd like to do something. would like to도 전부 가정법이에요. 왜? if I could do that, I'd like 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조동사 과거형이 나오는 것들은 전부 가정법, 귀결절들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중한 거 되는 거,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to see him, 그를 보면 너는 그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를 볼 일이 없어요. 혹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부정사가 조건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f you saw him이라고. saw him. 자, 왜 쏘냐? 봤냐 이미?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 우리나라 말은 사실과 반대 얘기하는데 동사를 과거로 절대 안 써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약속을 했어요. 동사를 과거로 쓰기로. 응? 그래서 그를 본다면 할 때 if you saw him이 돼요. saw him. 그래서 you would think he's an American. 동사가 과거로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쌤이 가정법에서 하나만 기억해라.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동사만 과거로 쓰라는 거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 설명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가정법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으면 그게 어려워요. 현재와이 어렵죠. 관계대명사 어렵죠. 왜? 우리나라에 그 문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발상만 바꾸면 동사만 과거로 써야지. 그래. 가정법은 동사만 과거로 써야지. 그렇게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ll help him, 도와주겠다. 여기에서 if를 빼면 주어 동사 바뀝니다.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 바뀌어요. 그래서 or are you가 됐어요. If a war should break out, 전쟁이 발생한다면 there's nothing much we could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을 거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일 없죠. 혹시라도, should가 아까 혹시라도라고 말했죠? should가 혹시라도. if가 빠지면 should a war break out 이렇게 돼요. should a war break out. 그 다음 장 넘겨서 I wish. 자, 희망하다는 동사가 되게 많지만 wish도 가정법이 적용돼야 합니다. 즉 뒤에 동사를 뭐로 써라? 과거로 써라. 이렇게 됐어요. 지금 당장 하나 해봅시다. 나는 내가 차가 한 대 있으면 좋겠다. I wish I have a car요. had a car요. had a car 했어요. 카메라님 잘하셨습니다. 네, I wish I had a car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 wish 내가 그가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 I wish he can이에요. could예요. He could understand이에요. 정말 쉽죠. 정말 쉬워요. 가정법 진짜 쉽습니다. 근데 나는 가슴이 아파. 왜? I'm sorry. He doesn't understand me. He can't understand me. 이렇게 직설법으로 또 바꿀 줄 알아야죠. 이거 뭐 직설법으로 가정법으로 바꿔라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I wish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 이제 재수, 삼수, 사수 하다가 이제 너무 이제 사수가 했어. 근데 후회하는 거야. 내가 그때 공부하라 할 때 할 걸 왜 그렇게 놀았을까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I wish 쓰고 대시 생략되면 다 아시죠? 대절. 자, 그는 사실은 뭐예요? 사실을 내가 일단 써볼게요. 사실. 옛날에 he didn't study. 공부를 안 했어요. 이게 직설법이죠. 자, 이걸 가정법으로 쓸 거예요. 자, 얼마나 잘하나 봅시다.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할 걸 그랬다 그랬어요. 응? 공부를 할 걸 그랬다. 그러면은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네. I wish I 띵띵. 예. 뭐라고? 과거 사실의 반대는 아까 과거 완료로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I had studied가 돼요. 이해되세요? I wish I had studied. 옛날 공부할 걸 그랬다. 사실은 I'm sorry I didn't study hard 이렇게 되겠죠. 여기 예문을 보면 I wish he had found the right woman. 자기 짝을 제대로 만났기를 바래. 근데 못 만났어. 그래서 I'm sorry he didn't find the right woman 이거죠. 과거의 반대는 had pp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ould that I were young again. would that 줄치고요. would that 줄치고 I wish하고 같아요.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좋겠다. would that 줄치고 I wish라고 쓰면 왜 were가 오는지 알겠죠? I were. 가정법에서는 비동사 were를 했어요. I wish I were young again이고요. 그 다음에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as if가 무슨 뜻이에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녀는 공주인 것처럼 행동한다. 마치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역시 가정법이 적용돼서요.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인데 같은 말은 as도 오고요. 가정법이 적용된다는 건 즉 뒤에 동사를 과거로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he talks, 말하는데 as if he 알다. knew. 그렇죠. know의 과거. knew everything 이렇게 돼요. She talked as if she had broken up with Tom. 탐과 헤어졌었던 것처럼 말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현재 반대면 과거 쓰고 과거 반대면 had pp 쓰고
wish나 as if 다음에요. 그래서 다 가정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영작해 볼게요. 내가 스페인어를 할 줄 알면 좋겠다. I wish로 해보세요. I wish. 네, 답 나왔나요? I wish. 대신 생략하고 할 줄 알면 좋겠다. 그래서 could speak Spanish. 이렇게 되겠어요. 되시죠? 그 다음에 그는 마치 런던에 살았던 것처럼 말했다. 그랬어요. 그럼 그는 말했다. He talked. 마치 as if나 as though, as if 가정법 적용되세요. He lived there, had lived there. 살았던 것처럼이니까 네, had lived in London. 자, 이해되셔야 돼요. 현재 반대는 과거, 과거 반대는 had pp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t's time, it's about time, it's high time은 뭐뭐 할 때인데 that 다음에 가정법이 적용돼요. 즉 동사를 과거로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들아 자러 갈 시간이다 할 때 it's time that you went to bed예요. went to bed. went to bed. 근데 이거를 문법책 보면 반 이상이 should 원형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안 돼요. 미국인들한테 확인했는데 이상하다고 과거만 쓰세요. 과거만. 요즘에 이제 신간들은 과거만 쓰는데 옛날 책들 보면 should go도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되고요. It's time 다음에 가정법 적용되니까 과거만 쓰세요. 아시겠죠? I'd rather. I'd rather도 would rather는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조동사인데 대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would rather. 그러는 편이 좋겠다. 그러면 would rather 다음에 대절이 오면 가정법이 적용돼요. 즉 동사를 과거로 쓰세요. 예를 들어 창문 열어도 돼요? Can I open the window? 그랬을 때 내가 감기에 걸려서 I would rather 대절이 올 때요. 됐을 때 that you didn't 이렇게 you didn't 가정법이 적용돼요. would rather 다음에 가정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I'd rather that you didn't open the window 이렇게 되겠죠? 옛날에 안 열었으면 좋았을 거가 아니라 지금 안 열면 좋겠다는데 가정법이 적용되니까 동사를 과거로 쓰세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수능에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insist, order,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command, recommend, ask, demand, suggest, propose, desire, advise. 그걸 명사형으로 바꾸면 decision, recommendation, requirement, suggestion.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소망, 충고는 다 뭐뭐 하라고 촉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안하고 요구하고 주장하고 좀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사나 명사나 그 변형된 형용사 등이 올 때는 대절 뒤에 should 원형이 온다는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정법으로 분류를 하는데 가정법에서 같이 다뤄지거든요. 조동사에서도 다뤄지기도 하는데 다시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소망, 충고 등을 나타내는 그 동사, 명사, 형용사형까지 대절 뒤에 should 원형이 오는데요. should 꼭 생략하세요. should 놔두면 안 되고 should 꼭 생략하면 원형만 오게 되겠죠. 원형만 오세요. should를 생략하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미국 선생님이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should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성적, 감정적 판단의 형용사 따라하세요.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 imperative 꼭 해야 되는 그런 거죠. urgent, vital, crucial 되게 중요한, strange, odd 이상한 이런 것들은 대절 속에 역시도 should가 와요. 근데 그 should를 생략하셔야 합니다. 그럼 원형이 오는 거죠. 예문을 볼게요. He suggested that he should go alone 이렇게 됐어요. 자, suggested 과거인데 뒤에 should go alone에서 should가 생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특이한 문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을 하면 안 되죠. 뭐 회사를 가는데 지각을 하면 안 되죠. 학교를 가는데 지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he asked 부탁했다. asked her that 그녀가 제 시간에 와야 된다고. She should be on time 이렇게 됐어요. should be on time. 근데 should는 반드시 생략하세요. 그러면 she be on time이 되는 거죠. she be on time. 이거 되게 이제 고등문법에서 중요해요. 요구죠, 요구.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문을 보면 the doctor recommended 추천했다. that should stop drinking 술 그만 먹으라고 할 때 she stop이 되고요. It's important 주치고 they should get all the information available 이용 가능한 정보를 다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should가 생략되니까 get이 오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방금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나타냈잖아요. 해야 된다라고 주장명령을 했기 때문에 should가 오는데요. 이미 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다 했다고 제안하거나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동사가 좀 달라져요. 즉 예문을 보세요. He suggested that he had gone there alone. 자기가 혼자 갔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말을 한 거 암시했어요. 이미 자기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한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자 정리하면 뭐예요? 아까 주장명령 요구 제안을 나타내는 뭐 insist, suggest, 뭐 형용사 important, necessary 다음에 should 원형 오는 거 이해되셨죠? 그게 하나인데 이 예문을 봅시다. witness 그러면은 목격자잖아요. witness insisted that the accident had happened on the crosswalk, in the crosswalk, in the crosswalk. 표면이니까 오늘 해볼까요? 자, 그 사고가 그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주장을 했는데 목격자가 주장을 했는데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면 여기가 헤드 PP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구분해야 돼요. 아까 뭐뭐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should 원형인데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헤드 PP나 과거형을 써야 돼요. 근데 왜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게 빈출이거든요. 수능에서 되게 빈출인데 이 부분을 빈칸을 쳐놓고 should 원형이냐 아니면은 과거냐 이걸 물어보는 게 굉장히 빈출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셔야겠죠. 하나 예문을 보면 she insisted that he didn't steal the money. 돈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않았다고.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didn't steal이라고 해야지 혹시라도 he not steal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예문을 3개를 들어왔는데요. 그럼 해봅시다. 그는 그녀가 제 시간에 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럼 he insisted 써볼게요.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3가지 문장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는 그녀가 제 시간에 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은 주장했다니까 he insisted that 와야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should죠. She should be on time. 그런데 should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략하라고 그랬죠. 자, 이게 1번 문장이에요. 1번 문장. 2번 문장. 그는 그녀가 제 시간에 왔다고 주장했다. 그럼 he insists that she came on time. She was on time 이렇게 돼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세 번째는 그는 그녀가 제 시간에 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he insists that she 온다. 평소에 와요. comes on time. 이건 습관이니까. 이 3가지 문장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해석을 해보면 알아요. 3가지 문장이 다 중요하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것만 냈었어요. 첫 번째 문장만 냈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점점 진화된다고 뭐든지 좀 어려워지잖아요. 복잡해지니까 이런 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섞어서 내니까 여러분이 이 셋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해석을 통해서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신문 문제이니까 꼭 이해하시고 이해 못했으면 돌려서 다시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가면 선생님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할게요. 잠깐 끄셨다 푸시고 나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같이 하셔도 됩니다. 1번 I wouldn't let her go if I were you죠. 가정법이니까 were you예요. 선생님이 약간 본인 세련되셨다고 하신 분은 was도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파악해서 학교 선생님을 파악해서 답을 맞히세요. 가정법에서는 이 부절에 were만 쓰는 게 원칙이에요. 요즘에는 was도 되긴 하지만요. 2번 it's important 줄 치세요. important 네, should가 와야겠죠. 모두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everybody should obey인데 should 생략되니까 obey 앞에 게 맞습니다. 3번 어떤 이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하세요. 아까 if you should에서 if 빠지면 should you have any problem with this product, please contact us. 토익에 잘 나오는 문형이라고 그랬죠.
should가 답이고요. 4번 if he brought his car 해서 brought 줄 치세요. 과거죠? 그럼 당연히 뒤에도 과거. I could ask him to drive me to the station 이렇게 되겠어요. 답은 could. 5번 if I had a chance had 줄 치시고 뒤에도 조동사 과거 have PP 써야 되겠죠? I would have come from the reservation. 예약을 하긴 했을 텐데 이렇게 되겠죠. 6번 she talks as if 내묻히시고 she were a famous singer. 그렇죠. 가정법 were고요. 7번 he talks as if he 사실 그는 부자가 아니었대요. he was not rich거든요. was not rich. 그러니까 옛날 얘기구나. as if he had been rich. 그렇죠. 그 다음 8번 I'm sorry I'm not tall. 키가 안 커서 유감이다. I wish I were tall. 그렇죠. 9번 if 부사절에 will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답은 arrives가 맞아요. If he arrives at the airport, let him know as soon as possible ASAP라고 씁니다. 10번 She told me the accident as if she with her own eyes. 마치 자기가 봤던 것처럼 해요. 그럼 so가 아니라 had seen이 되겠죠. 답은 had seen. It's necessary 줄치고 뒤에 필요한 일이다. 그가 이거에 대해 준비해야 되는 거. should be에서 should 빠지고 be가 되겠습니다. 12번 Doctors recommend 줄치고 all children 그 질병에 대해서 면역화된다는 건 이제 뭘 맞아야 된다는 거죠.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추천했다 이렇게 되는데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should be immunized가 이렇게 되겠죠. should be immunized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본강에 가면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설명이 있을 테니까요.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